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해외나 외국계로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헤드헌터 분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링크드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헤드헌터 분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 불만이었던 점을 공유하는 그런 포스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시는 그런 불만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뭐 됐다 안 됐다 그럼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일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 연락을 못 받았을 때 굉장히 좌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무시당한 느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전에 우선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드헌터 분들은 기업의 인터널 리크루터 분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클라이언트, 즉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우선순위는 구직자들을 잘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클라이언트가 최적의 그 구직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분들의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직자들은 이분들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죠. 우선 이 점을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앞으로 헤드헌터 분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헤드헌터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한다예요. 많은 분들의 경우 내가 여기다 링크드인에다가 이렇게 이력서를 올려두면은 헤드헌터 분들이 내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근데 자신이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면 뭐 상관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누가 봐도 화려한 경력이나 아니면 수요가 정말 많은 곳에 대단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채용을 하는 헤드헌터 분들을 먼저 팔로우하고 그분들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직 의사를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많은 헤드헌터 분들 중에 어떤 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나에게 맞는 헤드헌터 찾는 방법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써놨는데요, 아래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헤드헌터 분들을 만나기 전에 나의 타겟을 정확하게 하자예요. 어떤 분들은 이 헤드헌터 분들을 굉장히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헤드헌터 분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런 쪽에서 경력을 쌓아왔는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저에게 맞는 포지션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픈되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 헤드헌터 분들은 이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하게 돼 있어요. 이 헤드헌터 분들과 먼저 얘기하고 자신이 이제 구직할 회사를 찾을 때에는 내가 이전에 어떤 경력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하신 다음에 헤드헌터 분들께 자신의 니즈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업계에 이런 분야를 가고 싶은데 이런 분야에 포지션 공고가 생기면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드헌터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 열정이 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그 옵션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몫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리서치를 남에게 맡기지 말자예요. 많은 분들은 이 헤드헌터 분이 이런 포지션을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해주실 때 여기에 관련된 100%의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에 갔는데 이런 자신이 듣지 못한 정보가 나오면은 저는 그런 말을 헤드헌터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제 반응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은 물론 헤드헌터를 통해서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나 팀이나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거나 그리고 특히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는 해요. 하지만 이 헤드헌터 자체도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회사명, 포지션명, 리포트 매니저명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사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헤드헌터가 우리에게 다 리서치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이 면접에 가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입사하기 전 반드시 조사해야 될 것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아래에다가 연결시켜 둘 테니까 그 포스트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헤드헌터와 인연을 지속하자예요. 많은 분들의 경우 자신이 어플라이한 이 포지션에 대해서 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 인연을 떠나보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채용 마켓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내가 만약에 그 지원했던 회사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오퍼까지 갔다가 뭐 연봉 협상의 문제로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이 오퍼가 깨지고 또다시 바로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퍼를 다 끝나고 이제 입사까지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프로베이션 기간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 하면은 그 기간 안에 이제 또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포지션이 바로 채용 마켓에 다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2차, 3차까지 갔다 이럴 경우에는요, 채용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헤드헌터 분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그리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시기 바랄게요. 그럴 경우에는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바로 또 사람을 뽑아야 된다, 또 아니면 다른 비슷한 채용 공고를 갖고 있다 이럴 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들도 혹시 국내 또는 해외 헤드헌터 분들과 함께 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에피소드를 보고 계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을 통해 저와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